국민적인 가장 뜨거운 관심은 이재명한테 쏠려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대선 후보이자 전 경기지사 이재명, 인천으로 달려간 야당 지도부 이재명 손잡고 우리는 원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모여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최근까지 586 용퇴론 등 당 쇄신안을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이날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당이 이재명 후보 지원에 올인한 셈이 됐다. 혹부리 영감입니다. 혹부리 영감. 여러분 그 혹부리 영감 동화 잘 아시죠?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혹부리 영감입니다. 이 혹을 하나 떼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혹이 돼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재명의 후광 효과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건 거꾸로 당 지도부가 인천 계양을에 있는 이재명 사무실에 가서 그냥 거기서 선거운동에 올인해야 될 만큼 거꾸로 됐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이는 것이다. 제 나락 주고 제 떡 사 먹기를 해도 유분수지. 이거는 정말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서 우리는 원팀이다 그랬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재명, 오른쪽에 박지원, 왼쪽에 이제 윤호중, 이렇게 뭐 우리는 원팀이다 손을 저렇게 6개의 손을 유아로로 감싸주고 원팀을 외치고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랬더군요. 저건 원팀이 아니라 팀킬이다. 팀킬. 팀킬은 뭐냐? 우리 모두 함께 죽자가 팀킬입니다. 우리가 팀은 맞는 것 같은데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팀킬.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대표 상징성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너무나 강조해 왔어요. 3월 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멀찍이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재명 후보가 뭐 외국 어디론가 나가서 그 자숙의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보통 그런 이 선거 이후에 그 패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반대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재명밖에 없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미워도 그대는 내 사랑. 미워도 뭐 다시 한번. 이런 그 이재명을 다시 한번 자신네들의 그 정치적 자산의 최상부에 옹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이 망하면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어떤 압박감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반대당 쪽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웠다, 또는 국민 여론 중에 그런 여론이 많았다, 이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른바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그 커뮤니티가 앞장을 서고, 초선 의원들이 앞장을 서고, 철험회 뭐 거기서 앞장을 서고, 그래가지고 개딸, 이른바 명파, 그런 현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이재명을 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는,
그래서 이재명이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천 계양 을에 가가지고 올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민주당과 이재명을 자기를 또 모르는 사이에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뭐 성추문, 릴레이처럼 이어졌고 철암회 소속 초선 의원들의 그 인사청문회장에서 보인 헛발질.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이전까지 대표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다음에도 대표 선수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를 했던 이해찬, 이낙연 이 두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떤 당이든 대표를 맡았던 사람은 자신이 물러날 때 후임을 제대로 뽑아놓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 이낙연 전 당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후계 구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만 그냥 무대에서 내려온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엔 지휘탑이 없습니다. 지휘사령부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170명 있지만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손짓만 딱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손짓하면 저쪽으로 가고 부르면 뛰어오고 가라 하면 무슨 일이든 가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쩌면 병풍 역할을 해주는 이재명 뒤에 딱 서가지고 자랑스럽게 같이 사진을 찍는 현직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럴진데 다른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지금 선거 전면에 나서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존재감 사실은 윤호중 본인이 그냥 26살 박지원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원팀이다 손은 잡고는 있지만 저 직전까지 싸웠었습니다. 아마 내일 선거 끝나면 다시 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사령탑입니까? 누구의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추미애 전 법무장관 뭐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국 전 법무장관 누굽니까? 유시민? 어디 갔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죠? 정청래? 그렇게 실종되어 있는 민주당의 사령탑. 그래서 명목상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 어떤 확실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상황이 지금 여의치 못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그 고질적인 자중질환, 윤호중과 박지원의 자중질환, 586과 신세대의 자중질환, 그다음에 뭐 이 릴레이 성추문의 당사자들과 그를 징계하려고 한 쪽의 어떤 그 부딪힘, 갈등, 이 자중질환을 미봉책으로 덮어놓는데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을 이 선거의 어떤 이재명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제로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을 자중질환을 덮고 가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재명 손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윤호중, 박지원 손을 이렇게 둥글게 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일 6월 1일 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이 말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들은 이재명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당신 때문에 졌잖아. 당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라고. 3월 9일 날 당신 졌지? 6월 1일 날 당신이 졌지? 우리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그 감투까지 씌워주고 우리가 그냥 인천 개항을 해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졌잖아.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여러 가지 형사 지금 소송에서 피의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그게 자신을 방패막이 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재명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지금 정치적 현상을 앞면에서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다층적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이 복잡한 방정식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